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성 언론들에서 부정선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부정선거의 붙자만 얘기해도 마치 이상한 사람, 양아치 이런 그렇게 호도를 하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선거가 검증의 대상이다. 적어도 의혹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이면 바로 이거는 담당자가 해고될 일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효군 대표의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론이 신동아에 실렸는데요.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지 아주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나 중국의 선관위에 대한 해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이 선관위를 해킹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이 선관위를 해킹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해커들은 어디든 해킹한다. 선관위는 표적 가능성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해커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상대방 쪽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해킹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아주 표적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서 그 선관위에 들어가 가지고서 선거 결과를 바꾼다든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1차적 표적이 된다고 봐야 된다. 해킹 발생 단언 못하지만 노출돼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해킹이 벌어졌고 그 해킹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킹 가능성이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다. 해킹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검증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난센스다. 그러니까 해킹이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기 전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난센스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손탄 흔적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선거인 명부, 유권자, 유령 유권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이 선거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그것이 하나의 손해다. 때문에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이 손탄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비밀번호가 1, 2, 3, 4, 5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내부 동조자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에 저 부정에 대한 동조자가 있을 가능성을 말한다. 내부자 협조를 배제하지 못한다. 내부자의 간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보안 관계자의 컴퓨터를 살펴봐야 된다. 보안 요원들, 보안 관계자들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살펴가지고 이들이 혹시 간첩인지 여부를 밝혀야 된다. 예,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서버가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밝혀졌다면 적어도 지금 보안 전문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효군 지금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너무나 분명한 단어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건 누구도 모른다.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로 부정 조작이 가해졌는지 안 가해졌는지.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서 해킹의 가능성을 얘기했다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빨리 점검에 들어가서 실제로 손을 탔는지 그다음에 내부에 동조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이 해킹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지금 신동아에서 적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달라진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말이죠. 이 레거시 언론에서는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정선거의 부자도 얘기하지 않았고 이걸 얘기하면 마치 이상한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 음침한 눈으로 그리고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내지는 나아가서 이준석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지 민경욱 이런 분들을 말하자면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근데 의심스럽죠. 그들이 바로 부정의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잠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명태균에 의해서 뭔가 당대표 되는데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연루돼 있거나 내지는 연루될 가능성이 있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 의심이 있다. 그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적어도 그 의혹을 까야 된다. 의혹을 까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된다. 종교화되면 부정선거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부정선거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럼 부정선거 종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깨지 못한다.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대의민주주의가 위험하고 선거 자체가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정치인들 내지는 선관위 내지는 법원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과연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큰 부정선거를 검증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고 그것이 또 계엄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는 빨리 지금 이 왕효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점에 주목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왕효근 이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 대표는 말이죠.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 2월 10일 1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선관위 말대로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선관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선관위를 믿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만큼 비용을 치르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부정선거 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모의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봤나. 2023년 말이죠.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을 해본 거야. 모의 해킹을.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끔찍스러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왕효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의 모의 해킹의 본질은 선관위가 해킹됐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킹됐다가 아니고 선관위를 해킹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때 감안해야 할 사실이 있다. 북한이나 중국은 평상시에도 한국의 시스템을 많이 해킹한다. 북한이나 중국은 원래 해킹하려고 하고 해킹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설마 이들이 선관위 서버까지 해킹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킹이 있었을 수 있다. 해킹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분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해킹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건 해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국정원의 모의 해킹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의 해킹은 경우마다 너무나 다른 수준에서 진행되는데 따라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국정원은 상당 수준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선관위를 점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검 결과는 USB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출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어디가? 선관위가. 그가 선관위가 악성 코드 등 여러 보안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 깔끔히 해결된 문제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거다. 바로 그거예요. 검증할 수 있대요. 검증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검증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해킹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시 말해 해킹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킹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선관위 국정원의 재점검을 받았고 통과했다고 한다.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손타는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 명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나련되는 선관위 도장 이 청인의 보관 공간에도 외부 흔적이 있는지 검증해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도장 날인 그 이메일 스캔 뜬 거 이것이 지금 원래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이 지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래 선관위가 아니라 선관위 협력업체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형을 갖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관 이 관리관의 도장이 스캔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것이 파일로 보관이 됐는데 그 파일을 선관위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협력업체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선관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된다.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설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설정을 했다면 이것이
일반 회사라 하더라도 바로 이거는 즉시 해고갑니다. 뭐 선관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그 자체로 해고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쓰였다는 자체가 혹시라도 내부에서 바깥 세력과의 어떤 그 내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안 전문가의 인터뷰를 신동아에서 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이 보안 전문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겁니다. 제가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왕효근 이분은 지금 1, 2, 3, 4, 5로 그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그 자체로 즉시 해고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해킹이 있었다 없었다 그걸 논하기 전에 그건 알지 못한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손을 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손 타는 흔적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점검이 가능하다. 그 점검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리관의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의 어떤 내부의 첩자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특히 1, 2, 3, 4, 5라는 그런 어떤 비밀번호를 달았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내부의 어떤 내통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안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조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컴퓨터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선관위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왕효근 이 전문가의 얘기처럼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푼다는 점에서도 그냥 백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계엄의 큰 이유인데요. 헌재에서는 또 이 점을 갖다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주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이 또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갖다가 지금 헌재에서 이거를 불허했는데 뭐 이걸 불허했다고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이 영상 많은 곳에 퍼다 날라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